백세시대 백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인플레 둔화를 확인하면서 뉴욕 증시는 완만하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자, 어제는 CPI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PPI인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일의 CPI에 이어서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0.5% 하락한 수치이고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그런 인플레이션 수치가 되겠는데요. 자,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증시에 아주 크게 반영된 건 아닙니다. CPI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는 크게 올랐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것은 전일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이죠. 자, 인플레이션은 이제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는 2%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여전히 2%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마스 의사당을 폭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우 나스닥도 상승의 흐름을 많이 탔다가 또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의사당을 폭파하는 그런 장면의 영상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의사당 안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개양하고 기념 촬영을 했죠. 바로 이렇게 승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 증시가 전일 14일은 크게 올랐고요. 2% 가까이 올랐고 그 다음에 상승했다가 윗꼬리 달고 밀린 거죠. 이것은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만 나스닥 차트가 갭상승이 크게 나타났던 바로 이 부분, 이것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 갭은 반드시 메우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지표인 CCI는 과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제 꺾여도 될 만한, 조정이 와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주봉에서도 가파르게 3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이제 월봉에서 보게 되면 월봉의 추세 연결선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보면 고점 3봉 딱 닿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이 와도 무방한 그런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하락하면 또 암호화폐는 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디커플링의 흐름을 계속 보여줘 왔다는 것이죠. 미증시가 급등했을 때 CPI 발표하고 나서 급등한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4% 급락을 하고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증시가 급등할 때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미 증시가 이제 완만한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는 비트코인이 상승했다. 이제 디커플링의 흐름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 인하 신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출렁했었다라는 것. 미국 CPI 호조에도 하락을 겪었다. 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느냐. 지금 미국의 증시의 급등 속에서는 비트코인이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이제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비트코인은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미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는 비트코인은 횡보를 했고 미 증시가 이제 조정의 흐름을 보이려고 할 때는 그때는 폭등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관관계를 봤을 때 디커플링이 지속되겠구나 이런 거를 기억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일 오전에는 암호화폐 하락을 했습니다만 아직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BTC 현물 ETF 지연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1월 10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보고 가는데 또 17일이라는 날짜를 제시해서 또 ETF 승인 기대감을 갖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BTC 현물 ETF 지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유 있게 1월 10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보고 가는 것이니까요. 자, 샴페인 터뜨리지 말라는 월가의 두 검을 제이미 다이먼과 케이크 크리핀이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10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월가는 환호성을 질렀죠. 이러면서 12월 달에 기준금리가 동결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가의 황제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언급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이 2%라는 겁니다. 2% 물가 목표 달성이라는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너무 일찍 금리를 낮춰버리게 되면 그 의무감, 책무를 신뢰할
식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연준의 지금 스탠스는 절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금리 동결 확률이 99.7% 거의 100%입니다. 12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하지만 연준은 매파적발을 이어갈 겁니다.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은 과매수 심화로 조정장이 최대 일주일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급락했다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일봉 상황에서 양의 흐름을 두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4시간 봉에서는 이 120 라인을 타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60 라인을 타고 반등에 성공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분명히 살피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제가 저항라인을 분명히 안내드렸습니다. 자, 저항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항라인 그리고 4시간 봉에서 지지라인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알려드리면서 지지라인과 중기, 지지라인, 저항라인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코인 정보방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실시간 상황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자, 실시간 속보 소식 받고 싶으신 분, 급등코인 정보 받고 싶으신 분, 010-746-2530에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뉴스보다 더 빠른 속보 소식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라인, 저항라인도 실시간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흐름은 바뀌고 있죠. 비트코인은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이 주봉 상황에서 가까웠다. 그리고 월봉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항 라인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이 저항 라인에 도달했다가 이제 하락을 할 때 그때 중요한 매수 타점이 있습니다. 이 저항 라인에서 한번 끊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속보 소식과 더불어서 저항 라인, 지지 라인 다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010-746-2630으로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면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수익 챙겨가시며 뉴스보다 더 빠른 속보 소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